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떴습니다. 바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죠. 자, 이 발표 이후에 역내 금리 인하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바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얘가 긴축 종료의 키포인트예요.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금리 인하 시점은요, 근원 물가에 달렸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21개월 만에 2%대로 낮아진 2.7%를 기록했습니다. 전월의 3.3%, 시장 전망치 2.85%보다 낮았어요. 자, 전월 대비로도 0.2%를 예상했는데 0%를 기록했다는 거죠. 뚜렷한 물가 둔화세가 나타났습니다. 과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 좀 볼까요? 소비자 물가가 2%대가 되면 아무도 물가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물가 상승세가 높아지면 가수요가 붙거든요. 사람들이 야,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른대. 그러면은 미래의 소비를 앞당겨서 진행을 하면서 공급층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산이 됩니다. 근데 2%대 물가에서는 아무도 물가에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수요가 발생되지 않고 물가 안정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이창용 원의 총재가 이야기한 2%대가 드디어 6월 CPI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연말에 다시 3%대 물가가 나올 것으로 한국은행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4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분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달까지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으나 이후 다시 높아져 연말까지 3% 안팎에서 등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 이런 식으로 연말에는 다시 물가가 올라가는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물가가 다시 올라간다고 했을까요? 이게 석유류 제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휘발유 가격 보실래요? 리터당 1,569원인데 1년 전에 2,000원이 넘었어요. 자, 물가라는 거는 1년 전과 비교를 해보다 보니까 예전에는 2,000원, 지금은 1,569원, 마이너스 두 자릿수. 자, 그래서 그것이 소비자 물가 통계에 영향을 줬던 겁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은, 자, 물가 상승률, 이렇게 리터당 요금이 낮아지는 흐름과 비교하는 시기가 올 것이고, 이런 석유류 제품 영향이 없어지게 되면 근원만 남는다 이거죠. 근원이 뭐죠? 자, 지금 OECD 기준 근원 물가는요, 에너지와 식료품 제외, 이렇게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하고 기조적인 물가 불안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로만 구성해서 볼 수 있는 항목들이거든요. 그것을 봐야 진짜 물가 불안이 끝났는지, 인플레이션이 끝났는지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현재 한국은행 2.7%의 물가에도 불구하고 3.5%의 고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근원 물가 때문이에요. 이창용 원의 총재도 근원 물가가 하락폭이 더져서 금리 인하 시기상조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럼 그렇게 중요한 6월 근원 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가 3.5%가 나왔습니다. 2022년 5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왔어요. 자,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변화입니다. 2023년 상반기 근원물가 추이 볼게요. 1월달부터 6월달까지, 5월달까지 4.1에서 3.9 정도 큰 폭의 변화가 없이 나타났어요. 자, 이렇게 근원물가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의미 없는 수치로 조금씩 떨어지다 보니까 금통위원들이 뭐라고 얘기했다? 만장일치로 야, 근원물가가 예상보다 경직되어 있어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얘기했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먼저 개인 서비스에서 외식 품목이 6.9% 상승해서 6.3%로 뚝 떨어졌고요. 개인 서비스 외식 외 품목이 4.1에서 4.1이 됐습니다. 자, 개인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다? 물가 품목 중에서 거의 30%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물가 상승 둔화, 특히 근원 물가 하락에 큰 영향을 준 거예요. 근데 살펴봤더니 또 다른 근원 물가 대표적인 품목인 공업제품의 가공식품이 7.3%에서 오히려 7.5%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거 정부 입장에서는 이뻐 보일 리가 없겠죠. 자, 경기가 안 좋은데 한국은행이 근원 물가 때문에 기준금리를 못 낮추네. 야, 근데 쟤네들 뭐야? 왜 식품 가격은 저렇게 높아? 그래서 추경호 부총리가 라면 업계의 가격을 내려야 된다고 언론과의 접촉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괜히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정부의 경고가 잇따르자 라면 가격, 과자 가격 낮추고 있고요. 식품업계 전반적으로 올리려던 것을 포기하거나
가격을 낮추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8월에 발표되는 물가지표부터는 서서히 가공식품 가격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요. 자, 어찌됐든 근원 물가가 낮아졌잖아요. 자, 그럼 한국은행에서 약간 고무적인 반응을 내보여야 했을까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 보는요, 근원 물가는 완만한 둔화 흐름을 나타내는 가운데 지난 전망 경로를 다소 상회할 가능성이 있더라. 이렇게까지 근원 물가가 낮아질 것 같이 예상했는데 오히려 예상보다 덜 떨어질 가능성을 제기를 한 거죠. 자, 한국은행이 예상한 물가 경로 볼까요? 2023년 하반기에 근원 물가가 2.9%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3분기 때는 3.1%가 나와야 되고 4분기 때는 2.7%가 나와야 되죠. 자, 지금 6월 달에 3.5%가 나왔으니까 다음 달에 나오는 물가 지표에서 뭐 3.23, 지금보다도 더 낮아져야 이 예상한 물가 경로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 보이니까 2.9보다는 좀 더 근원 물가 수치가 올라갈 가능성을 한국은행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7월 13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동결로 아마 지금 굳어지는 분위기예요. 미국에서 추가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일단은 우선적으로 근원 물가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미국의 영향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데 지금은 근원 물가가 좀 눈에 띄게 낮아졌기 때문에 현재는 동결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하지만 최근에 전문가들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 전망이 늘어나요. CT가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은 올해 4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분기당 25bp씩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25bp 인하, 내년에 100bp 인하, 내후년에 25bp 총 1.5%포인트를 낮춰서 기준금리가 2025년 말에 2.0%가 되는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HSBC 같은 경우는 더욱 공격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국의 연말 물가가 2.1%까지 둔화될 것으로 봤어요. 아까 한국은행에서는 2% 후반, 3% 전후가 될 것으로 봤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통화정책을 세울 것이다.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의 기준금리는 각각 25bp 인하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내년 2분기부터는요. 분기당 50bp씩 낮춰서 2024년 말에 기준금리가 1.5%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죠. 자, 근데 노무라 역시 10월달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면서 비슷한 통화정책 경로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올 연말에 금리가 3.0%가 되고 내년 말에 2024년 말에 1.5%까지 낮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HSBC하고 내년 말 금리 전망이 1.5%로 비슷했어요. 자, 국내 전문가 의견 들어볼까요?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위원은요, 내년 1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한국은행이 추가로 금리 인상할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을 하고요. 이제 내년 1분기에 첫 금리 인하 시점이 될 것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전문가마다 10월달, 내년 1월달 이렇게 좀 갈려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 개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행은 경제지표의 지속성을 보고 통화정책 변화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지속성을 볼 때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지표를 봐요. 자, 6월부터 근원물가의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잖아요. 자, 이것이 지속성을 보여야 되더라. 최소 3개월 연속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면은 6월 물가지표가 7월에 나오니까 7월달, 8월달, 9월달 물가지표까지 보고 통화정책에서 언급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 금통위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9월달에 금통위가 없기 때문에 10월달에서 바로 낮추기보다는 10월달에 무엇인가 깜빡이를 켜고 11월달에 낮출 가능성, 아니면은 그 당시에 물가지표가 한국은행의 만족스러운 수준이 안 된다면 그 다음에 1월 가능성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11월 또는 내년 1월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금리가 한번 낮아지기 시작한다면 다른 전문가들의 전망처럼 지속성을 갖고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시는 분들께는 현재 금리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준금리 1.75% 전후의 금리가 될 것을 생각하고 부동산 시장에 접근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세에 거주하시는 분이 전세 계약 연장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는 거예요.
자, 다시 시작될 기준금리 인하 흐름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자, 과거의 금리 인하 흐름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를 쌓았습니다. 자, 이번에도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 이 딱 한 권에 금리 인하 시점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 후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